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지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주관으로서 객관을 보고 상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상식이지요. 그래서 이 주관을 되게 관점, 관점은 영어로 하면 점은 포인트고 관은 뷰니까 포인트 오브 뷰. 보는 점.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포인트 오브 뷰, 보는 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점이 여러 개면, 보세요. 보는 점이 한 인간이 포인트 오브 뷰가 여러 개면 이 관점에서도 보고 동시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선생님의 관점에서 제가 동시에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화면이 겹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분간을 못 해내겠죠,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분간해 내려면 반드시 한 개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관점, 포인트 오브 뷰가 한 개다. 그걸 이제 주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전부 객관이 되고 주관이 객관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이다. 이게 지금 주관은 나고 객관은 세계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상대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분법의 세계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거, 그래야만이 이 세계가 이렇게 성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깨달음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체는 일심인데 이쪽으로 서면 되겠다. 좁은 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 이 세계를 현상이라고 불러요. 주관이 객관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깨달음이란 것은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중요한 점은 주관이 객관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나와 세계의 이분법의 세계,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닌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성품이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성품이라고 불러서 견성한다.
본질을 견성한다. 이게 이제 공부의 1차적인 목표가 본질을 본다. 근데 요게 지금 공부의 1차 목표예요. 근데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본질을 보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 세계를 보려면 관점이 하나야만 되기 때문에 이 몸을 선택을 해서 이 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는 주체는, 여기서 지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재미가 있어지네요. 실제로는 본질이라고 하는 성품, 혹은 이거를 지금 본심이라고도 이제 씁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형상을 한정할 수 없는 본심, 다른 말로 하면 순수의식. 순수의식이 보는데, 순수의식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순수의식이 이 세계를 이렇게 볼 때는 눈이 여러 개면 보이는 부분이 서로 겹쳐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순수의식이 딱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만 보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 성품은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은 크기가 무한하고 모양이 없고 이렇게 깨어있는 지금 이 순수의식인데, 이 순수의식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문제는 이 순수의식이 눈이 여러 개 있어서 이 세계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각자 우리 이 몸을 선택을 해서 이 몸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착각이 발생해.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은 요 성품이 실제로 보는 것인데, 그 실제로 보는 것이 주관을 통해서 객관을 보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게 주관을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큰 것이 눈이 많이 달려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서로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원 포인트네. 여기다가 원 포인트 오브 뷰. 한 개의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요거 주관을 나라고 착각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말을 합시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해서 현상은 이분법이고 이 본질은 실제로 보는 것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법이라고, 항상 하나라서 분리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일심, 한계의식이라고. 한계의식이 현상과 본질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대승불교 용어를 쓴다면 현상은 생멸문이라고 하고,
본질은 진여 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문은 면이란 뜻이에요. 손이 하나지요. 제 손이 하나인데 손등과 손바닥이 있잖아요. 일심인데 이문, 문이 두 개다. 면이 두 개다. 한 개 마음인데, 한 개 의식인데, 그래서 지금 배휴가 어떤 마음이, 흔히들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부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한 것이, 보통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주관으로서의 마음, 주관으로서의 마음을 한번 명명해 볼까요? 주관심. 주관심의 내용은 되게 생각과 감정이에요. 주관으로서의 마음은 되게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모든 게 다 생멸하는 것들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근데 이거는 본심은 순수의식 자체라서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이것은 진여라고, 진실되고 항상 같아서 진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일단 써놨으니까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면, 자, 이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꿈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시의 나를 돌아보기에 꿈을 가지고 대조해서 보면 훨씬 나를 파악하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꿈 이야기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꿈을 보면 꿈 속에도 똑같이 생긴 야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꿈속에도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꿈속에도 주관이 없는 꿈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이 있어야만이 그 주관의 시점을 통해, 주관의 관점, 주관의 이때 시점은 볼 시자. 주관의 시점을 통해서 꿈의 객관이 경험돼요. 자, 보세요. 꿈을 보면 꿈 속에 내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확실하지요? 예. 그런데 그 꿈의 모든 경험들이 이 주관을 통해서 경험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꿈을 보고 꿈을 경험하는 것은 꿈속에 나오는 나가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의식이 그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끝나면 꿈속에 나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꿈속 그 꿈을 기억하고 말하는 이 의식은 그대로 있죠. 지금 상황 이해돼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체 미스테이크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실상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이 미스테이크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꿈을 꾸는 의식인데, 그 의식이 자기를 까먹어버리고 꿈속에 나오는 주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주관을 나라고 착각하는, 꿈속에서 그 착각을 일으키는, 그게 지금 미스테이크라는 거죠. 실상을 못 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생시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가? 생시로 가져오면 지금 생시에 지금도 이걸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꿈이라고 이 생시가 지금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꿈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꿈속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시에도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생시를 통해서 이 생시의 객관 세계를 경험을 해요. 주관을 통해서 객관을 경험하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주관이 아니라 주관을 통해서 이 세계를 경험하는 당체는 무한대의 형상이 없는 의식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그대로 성품, 본질이에요. 순수 의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의 앞부분에 황벽 스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황벽 스님께서 배유에게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란 무엇인가? 성품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보는 그것이 곧 성품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딱 집약하면 견성이란 견적 성이라는 말이다. 이 말에 딱 압축이 돼요. 그러면 보는 것이 참나고 주관은 실체가 없는 가짜예요. 보는 것은 이 꿈이 끝나도 여전히 있는 건데 꿈속에 나는 이 꿈이 끝나면 꿈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깜빡 까먹어버리고 이 지금 꿈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거를 나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 이 고통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유가 던진 질문처럼 옛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배유가 던진 질문에는 주관의 마음이 있고 근데 마음이 부처다 할 때는 본심이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본질이 부처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질을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주관심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심은 뭐냐면 주관심은 되게 흔히 말하기를 몽키 마인드. 몽키 마인드는 변하는 마음, 갈대 같은 마음, 엿장수 마음. 변하는 마음이 주관심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이니까.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마음, 그거는 주관심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관심밖에 몰라요. 아직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근데 견성, 본심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실제로는 본심이 변하지 않는 진리, 부처고, 그리고 주관심은 하나의 환상이고, 주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단지 이 의식이, 무한 의식이 이 세계를 보려면 관점이 여러 개라면 서로 겹쳐서 못 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서 보는데 문제는 선택당한 이게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을 일으키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든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이크. 우리가 어디서 지금 미혹이라는 말도 재밌잖아요. 혹이라는 말은 속을 혹자예요. 속아서 미는 길을 잃을 미.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다.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어버리고 이 관점을 나라고 속아서 이 현상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다. 지금 들어오나요? 예. 재밌지 않나요? 재밌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생시가 꿈하고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은 이분법에 살아가고, 그리고 미혹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것보다 이 세계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의식, 무한 의식, 순수 의식. 그게 지금 참나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생시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요. 이걸 모르면, 미혹되면 생시라고 하는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면 몸이 나고 주관이 나고 이거는 객관이고 해서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면서 지지고 뻗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깨어나면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의식이고,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주관을 통해서 보이는 주관 객관이, 여러분, 주관 객관이 전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한시적인 모습. 인연 따라 지금 생겨난 한시적인 모습이라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불러요. 제가 중국절을 가봐도, 일본절을 가봐도, 한국절을 가봐도 법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반야신경을 외워요. 근데 발음들이 비슷비슷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한자를 읽는 그 모습 자체는 비슷비슷해서 제가 일본 말을 몰라도 일본절을 들으면 지금 색적시공하고 있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해요, 발음이. 제일 중요한 게 반야신경에서 왜 반야신경을 그렇게 외워보느냐, 이 말 때문에. 자, 조견. 반야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앞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조견, 비추어 보았다. 꿰뚫어 보았다. 꿰뚫어 보았다. 오온, 5가지 쌓임을. 그랬더니 5가지 쌓임이 모두 공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도일체고에. 조견 오온 고공, 오온 계공, 도일체. 이것도 헷갈리네. 하여튼 뭐 이런데. 도, 일체, 고액. 일체의 액. 나쁜 것들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은 딱 몸하고 생각, 감정이에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예. 오온은 몸이 색이잖아요. 색, 수, 상. 행식은 생략. 색, 몸과 감정과 생각. 그래서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오온이 모두 꿈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생시에서도 오온이 실체가 없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뛰어넘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면 꿈이라면 집착을 안 해요. 꿈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일루전, 환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이제 핵심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지금 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깨닫는 게, 지금 이게 꿈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가. 그리고 특히 나라고 하는 착각이 주관을 나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지금 착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주관이 나라는 것을 착각이라는 걸 알려면 진짜 나를 깨달아야지. 들어옵니까? 진짜 나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저를 보시는 여러분의 의식.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제가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듣다가 여러분이 듣다가 그렇네. 이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자, 깨어 있다는 사실은 저 같으면 내 몸이 이렇게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내 몸이 여기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이크와 죽비와 보드마크가 다 물질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느끼느냐면 희한하게 물질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긴 있지요. 근데 지금 있는데 여기에 물질만 있나요? 뭔가가 물질이 아닌,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또렷하다 그럴까? 이렇게 살아있다고 할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잡히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지금 깨어있는 이것도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해요? 현대인은 이걸 의식이라고 부를 수밖에. 그러니까 의식이 부처다라고 옛부터, 그러니까 마음심자는 당나라 시대, 지금 이제 황벽 스님과 비휴가 요 대화 나누는 것은 8세기, 9세기에 걸친 거예요. 8세기, 9세기. 8세기. 그러면 지금은 21세기잖아요. 1300년 전에 중국 사람이 마음심자를 썼는데 이거를 1300년 후에 한국인은 지금은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제가 의식이 없으면 바로 과당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의식이 없으면 바로 과당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전부 저의 의식이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온으로 만들어진 꿈 같은 환상세계인 줄 모르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관점, 이 주관을 나라고 지금 착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러셨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또 부모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 근데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전신법요를 배우면서 배휴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이때 마음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부처라고 하는데 어떤 의식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배휴가 생각하는 의식은 주관심이에요. 주관의식이에요. 주관의식은 생각, 감정이에요. 근데 생각,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겨우 지금 배휴가 말하는 것은 생각, 감정 중에서 범부의 생각, 감정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성인의 생각, 감정은 그나마 좀 차분하니까 그 중에서 혹시 성인의 주관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나요? 근데 황벽 스님은 지금 본심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저의 의식이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이 깨어 있는 저의 의식은 오늘 아침에 그냥 제가 눈 내린 산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산을
바라보면서 물 한 잔을 마셨을 때의 그때 의식하고 지금 저의 의식은 완벽하게 지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의식이라서. 특별하게 제가 지금 특별하게 막 또렷하게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인지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항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특별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맹숭맹숭한 의식이에요. 자, 이 말 참 좋다. 맹숭의식. 맹숭의식. 정말로 그냥 이 의식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이지. 그래야 항상 있던 거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지. 근데 뭔가가 특별한 거라 그러면 반드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법. 여기 주관심이에요. 생각, 감정은 계속 변하거든. 엿장수 마음이거든. 그 변하는 주관심 중에는, 여러분, 변하는 주관심 중에는 범부심도 있고, 지금 성인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배휴는 성인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 중에서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둘 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의식 자체하고, 보세요. 구분하세요. 의식 자체하고 의식의 어떤 상태하고는 지금 달라요. 의식 자체는 본심이고 의식의 상태는 주관심이에요. 의식의 상태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희노, 애락, 애오욕의 감정이 변하는데 그건 전부 주관심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희노, 애락, 애오욕 어떤 상태일지라도 의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본질인 본심이고 그 의식의 다양한 천변만화하는 그 상태는 그냥 주관의 감정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분법을 극복하고 불이법을 반야지혜라 그래요. 반야지혜. 불이법이 반야지혜예요. 그러면 이분법을 극복하고 불이법이라고 하는 반야지혜를 우리가 몸에 이렇게 익히려면 핵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조견,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봐서 색, 몸, 수, 감정, 상, 생각, 행, 욕망, 식, 이런저런 선입견들, 우리가 이런저런 인식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입견, 고정관념,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모두 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뜨려 보았다. 자, 실체가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 조견, 오온, 개공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인문학적으로는 여러분, 첫 번째, 인문학, 일반 보통 학문 중에서 인문학적으로는 오온이 전부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경험하는데 제가 살아온 몇십 년이 오늘 이 순간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제가 살아왔긴 살아왔어요. 기억에는 있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있나요? 아니 이게 옛날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냇물이 흘러서 댐이 있으면 그 시냇물이 댐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인생에는 댐이 없어.
우리 인생에는 땜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다 흘러가 버리지 어디인가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법이다라고 법인, 진리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게 삼법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행무상. 이 말은 행은 업이에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업이 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재행, 행은 행업이거든. 항상 행은 행업.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업이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첫 번째는 시간성. 시간성을 비춰보면 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철학 강의를 한동안 했거든요. 그 철학의 주제는 존재와 시간이에요. 철학의 주제는 존재와, 인문학의 주제는 존재와 시간이에요. 존재는, 현상에서의 존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존재를 깨닫는 문이라고. 이거는 인문학적인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성은 조견오온 계공을 우리 모두가 쉽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키포인트. 지금도 시간 흐르지요? 맞나요? 지금도 시간 흐르지요? 요 시간에 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 시간에 좀 예민한 사람들. 모든 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요 사실에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견오온 계공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성을 통해서 느껴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방법인데 이거는 연기라고 불러요. 연기가 조견오온 계공의 부처님식 해법이에요. 부처님식의 해법. 연기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의지해서 성립한다. 이 지금 현상계의 법칙은 주관과 객관이 의지해서 지금 생겨난다.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을 극복하려면 객관을 우리가 극복하면, 객관이 공인 줄 알면 주관도 자동적으로 공이 돼요. 이거를 법공이라고, 객관이 공인 것을 법공이라고 하고, 이 법공이 되면 아공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이걸 지금 연기라고 불러요. 지금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는데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공짜입니까? 공짜입니다. 완전히 공짜로. 오늘은 막 퍼준다니까. 보세요. 의식은, 본질인 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본질인 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생멸법, 현상이에요. 따라서 현상은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있어야 실체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으면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 점 동의합니까? 동의했어요, 분명히. 자, 객관 현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따라서 사라지는데, 일단 객관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객관 현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맞죠? 인간한테 눈이 뭐 8알이다, 9알이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얻는 정보가 가장 커요. 여러분, 보였다가 안 보이면 이건 가짜예요. 한마디로. 다시. 보였다가 안 보이면 가짜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실체는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저 보입니까? 자, 눈 감으면 저 사라지죠. 저 가짜예요. 지금 눈 감아 보세요. 저 사라졌어요? 가짜예요. 눈 감으면 사라지는 것은 가짜예요. 한마디로. 자, 근데 진짜를 보세요. 진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을 떠서 저를 보시면 저를 보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면 보이는 것은 사라져도 깜깜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그대로 확인하기. 지금 눈 감아서 확인해 보세요. 깜깜한 것을 보는 것은 그대로 있죠. 눈 뜨면 저를 보시고 눈 감으면 깜깜한 것, 자기 눈꺼풀을 보고 있는 그것은 안 사라진다. 오케이? 그게 본질이고, 그리고 보였던 저나 눈꺼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가짜들. 오케이? 그러니까 눈 뜨면 눈 뜬 걸 보고 눈 감으면 눈 감은 걸 보는 그것. 여러분 보세요. 저의 머리카락 몇 개 가뜩이나 없는데 이거 짐작하기가 힘들지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여러분 모르지요. 맞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은 알지요. 그러니까 아니,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모르는 줄은 알지요. 죽비는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제가 지금 넌센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죠. 한 개인 줄을 알지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은 모르지요. 근데 모른다고 말을 하려면 모르는 줄을 알아야 모른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다. 지금 안 변하는 거 단지 불에 한번 씁시다. 너무 좋은 말이네. 다만 회는 현상에서 안다는 뜻이에요. 현상으로 안다. 그러니까 불회, 회도 안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불회,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아는 것. 요 지, 다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제 머리카락 몇 개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 아는 것이 시적 전성. 그것이 곧 전성이다. 할 때 핵심 포인트가 요 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전성이다 이거예요. 왜냐? 그게 성품이다. 안 변하니까. 아까 눈 뜨면 앞에 시야를 보고 눈 감으면 깜깜한 것을 보고 눈 뜨나 감으나 보고 아는 그놈은 안 변한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본심이다. 그리고 지금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거. 그거는 안 변한다. 인간한테. 그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시간은 강과 같고 죽음은 잠과 같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셰익스피어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의 기본 비유예요. 아날로지라고 하는 기본 비유. 시간은 강과 같고 흐르니까. 그리고 죽음은 잠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요. 밤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존재의
고향인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로 우리가 매일 돌아가요. 매일 경험해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주객이 한꺼번에 이 현상이 꿈처럼 또 탁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밤 되면 이것이 또 한꺼번에 싹 사라지죠. 맞아요? 생사나 꿈에서 깨고 꿈을 꾸는 거나 같아. 지금 들어옵니까? 생사나 우리가 매일 아침 깨어나고 밤에 잠자는 거하고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김홍호 선생님이 당신이 가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홍호 선생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어젯밤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깊은 잠을 잘 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했다. 왜냐? 생각 감정이 없었으니까. 생각 감정이 다 이게 끈적끈적한 우리들 하여금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잠은 없지요. 모든 고통이 없지요.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이걸 우리가 매일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매일 체험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지금 꿈하고 똑같이 그냥 이 현상이라고 하는 환경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